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이조의 마케팅 있지 마지막 영상으로 앞서 예고드린 대로 마케터로서 일을 하면서 사업 전략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맞게 일을 하는 방법,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실행까지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 채널의 영상 마케팅이란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케팅 활동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그리고 고객 관리인데요. 결국엔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매출을 올리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사업 전략을 모르고 일을 하게 되면 손발이 안 맞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회사는 서쪽으로 100m를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50m를 가버려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각 기업들, 브랜드들의 경영 전략이나 사업 목표를 제가 다 일일이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즉석에서 그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에 맞는 업무 방식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기업의 목적은 당연히 이윤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윤 창출은 전체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낮추는 것과 연결돼야 합니다. 이외에 모든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의 미션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라면 조금 전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부금으로 움직이는 비영리 단체나 세금을 쓰는 정부기관 등이 아니라면 이윤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마케터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마케팅 그 자체를 잘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매출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이윤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은 상당히 올렸지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결국은 이윤이 감소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는 매출, 조삼모사식의 매출은 좋은 매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웹포털 사이트를 하는 기업의 경우 배너로 올라가는 광고를 늘릴수록 매출을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왕창 늘리면 고객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져 결국 포털에 들어오는 유저가 줄어 광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항상 고객 창출을 통한 매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얻어진 매출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많은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힘들어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기업 운영 초반일수록 정해진 것이 거의 없어서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은 많은데 그렇다 할 기준이나 우선순위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항상 5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실패 비용, 복잡성, 불확실성, 위험, 기회비용입니다. 일단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의사결정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도전의 기회를 없애기 때문인데요. 특히 마케팅은 무언가 확실한 것이나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영역인 것이죠. 때문에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 또는 플랜 B,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또 직관적으로 동의를 하시겠지만 복잡성, 불확실성, 위험은 최대한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성이란 한 가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고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복잡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 또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란 특정한 세팅을 해두면 그 후론 인풋만 넣으면 자동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불확실성인데요. 불확실성은 변수 중 예측 가능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활동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그중 마케팅 활동은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실력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운이나 불운이 찾아오는 것은 완전히 불확실한 영역이지만 행운이 찾았을 때 이를 극대화하거나 불운이 찾았을 때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사업 초기일수록 눈앞에 주어진 문제나 급하게 해야 하는 일들에 치여 이런 실력을 쌓는 데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기업일수록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위험은 반대로 예상 가능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손해의 가능성 또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일어날 법한 경우,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쓴 다음 가장 일어날 법한 경우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인데요. 기회비용에 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면 절대로 가부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지 어떤 활동을 할까 말까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절대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엇이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가부결정은 솔직히 진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만들어 둔 뒤 그중 기회비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을 만들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일을 하다 보면 꽤 괜찮고 명료한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의사결정 체계나 보고 결제 체계가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보통 스타트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은 수평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민주주의식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니 일 내일 할 것 없이 보통 다 같이 진행을 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결정까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민주주의식으로 하되 투표수를 차등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과 관련된 결정은 마케터가 2표, 나머지는 1표씩 가지는 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의 투표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하기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산성 향상의 기본 전제는 이윤 창출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일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가치사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림이 가치사슬이라는 것인데요. 기업에서 이윤이 창출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창출되는지를 알아야 생산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비생산적인 방법이고 각각이 합쳐진 전체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 또는 팀원들의 생산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각자가 100%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능력이 높은 부서 또는 팀원에게 재고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팀에서 새로 출시되는 제품의 마케팅 캠페인을 모두 준비를 마쳤지만 생산부서에서 팔아야 하는 제품들을 반도 못 만들었다면 마케팅팀은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준비해놓은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뒤처지는 부서가 연구개발 부서라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초기에 연구개발 부서와 협의하여 제품 컨셉이나 기획은 완료가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캠페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일정을 잡아놨지만 연구를 해보니 뒤늦게서야 생산이 불가한 제품이라는 것이 판명이 난다면 준비해놓은 것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순서로 일이 진행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하며 창업 초기에는 꽤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고왕 이슈같이 마케팅을 통해 구매는 많이 일으켰지만 서버가 터진다든지 재고가 부족해서 배송이 한참 지연된다든지 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가치 사슬을 고려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산 능력이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당연히 업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고 다른 부서, 다른 팀원의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내용이 또 너무 길어지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만 정리해드리자면 평소에 각 팀원들이 다른 부서 또는 팀원의 업무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직무순환이나 트레이닝, 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사내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또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케터 한 명이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때문에 본인이 이런 사내 시스템이나 운영 방법에 관여를 할 수 없는 포지션이라면 자신의 업무 속도를 전체 가치 사슬 중 가장 생산 능력이 낮은 곳과 맞춘 뒤 남는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에 대비한 실력을 쌓으시면 됩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일이 루틴하거나 일정하지 않고 바쁠 때는 엄청 바쁜데 한가할 때는 또 일이 너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신다면 바쁠 때는 실력을 쌓아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한가할 때는 실력을 쌓는데 시간을 사용하면 되니 그 나름대로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핵심은 본인이 생산 능력이 높은 쪽이라면 절대 재고를 미리 만들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생산 능력이 낮은 쪽이라면 버퍼, 즉 재고를 항상 구비해둬야 합니다. 안 그래도 생산 능력이 부족한데 일까지 바빠지면 재고가 없이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생산 능력이 낮은 쪽이라면 바쁠 때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한가할 때는 여유를 갖기보단 재고를 만들어 두시면서 동시에 실력을 쌓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케팅을 사업 전략과 연결하는 방법은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이는 고객 만족을 통해 만들어야 하며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실패 비용, 복잡성, 불확실성, 위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다른 구성원 또는 부서의 생산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